안녕하세요. 미니북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영어 원서를 1년 동안 읽으면서 변한 점을 공유해 볼 텐데요. 아직 1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가서 시청하고 와주세요. 지난 상반기를 거치면서 영어 원서 읽기에 많이 익숙해졌는데요. 하반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바로 7번째 날부터 시작해 볼게요. 6개월 차에 책을 많이 읽지 못한 공백이 생기자 차오르던 실력이 쭉 내려간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원상복구에 온 힘을 다한 달입니다. 리딩과 책 리뷰 작성, 블로그 글 작성에만 정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책 읽기보다는 블로그 글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달입니다. 그나마 분량이 조금 많았던 The Giver과 Kira Kir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얇은 책이었는데요. 읽기 실력이 내려간 게 느껴지니까 다시 영어 원서 읽기에 부담감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얇은 책 위주로 그림책이나 만화책 같은 그래픽 노벨을 주로 읽었어요. 공백기 전에는 1 정도의 속도로 시작해서 1.35 정도의 속도로 책을 끝내곤 했다면 공백기 이후에는 0.81로 시작해서 겨우 1로 끝내는 1도 너무 빠른 거예요. 그 정도의 속도로 책을 읽었습니다. 오디오북 속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청독을 했기 때문에 즉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오디오북 속도가 리딩 속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리딩 속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빠르기를 감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려요. 단어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검색하고 정리했어요. 이전 책들 읽을 때 몰라서 찾아봤던 단어를 새로운 책을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이런 단어 수가 많아지니까 어휘력이 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대신 처음 원서 읽기를 시작하고 배워서 알게 됐었던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처음으로 발생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배웠던 단어도 이미 6개월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공백을 통해 모든 수준이 내려갔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들도 부정적으로 다가와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 그런 달이었습니다. 네, 8번째 달까지 그런 공백 복구를 하는데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얇은 책, 어린이 책을 주로 읽었는데요. 세 번째로 읽은 책 Kid President는 두꺼운 어린이 책인데 정말 좋은 책이지만 단어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또 공백의 영향인가? 아직도 그런 건가? 부정적인 감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림책만 그 후로 읽다가 정말 오랜만에 두꺼운 책을 손을 댔는데요. 이 8번째로 읽은 Lily and Duncan이라는 책. 이 책도 어린이 책이긴 하지만 그림도 아예 없고 분량이 꽤 되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쉽고 모르는 단어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놀라고 두꺼운 책을 읽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청소년 소설 Divergent 이 책도 읽게 되었고 이후로도 두꺼운 책을 주로 읽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달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달이었습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0.8에서 1 정도로 재생을 하면서 청독을 했는데 이게 이때까지도 계속 읽기를 회복 중이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제가 복잡한 내용의 책, 글씨가 더 작은 책 등을 읽게 돼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복합적인 이유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오디오북 자체의 속도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8번째 책을 기준으로 공백으로 인한 부담이 확 줄었어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어 책을 읽을 때와는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읽기가 듣기보다 쉬웠던 적이 큰 글씨 책을 읽을 때 아주 잠깐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듣기가 더 쉬웠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북만 듣는 것이 더 쉬웠는데 이때부터는 책을 꼭 같이 읽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좀 내려놓고 책 같이 안 읽어도 오디오북만 들어서 알아들어도 괜찮지 뭐 이런 생각으로 책과 같이 읽다가 아니면 또 오디오북만 듣다가 다시 좀 못 알아듣겠는 부분 나오면 다시
책 같이 보면서 읽다가 하는 그런 일이 종종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제가 더 마음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단어는 계속 늘고 있다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늘었다는 거야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수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들은 시리즈인데요. 처음에 제가 3개월 전에 첫 책, The One and Only Ivan이라는 책을 읽을 때는 127개 정도를 몰랐어요. 이 책이 300쪽 이상이라 두꺼운 책처럼 보이지만 빈칸이 많고 쉬운 책이라서 양이 적습니다. 근데도 제가 127개 정도를 몰랐었어요. 근데 두 번째 책, 이번 달에 The One and Only Bob을 읽을 때는 80개 정도만 몰랐어요. 이게 시리즈라서 중복되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아무리 시리즈라도 같은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리즈라도 전개가 돼서 다른 스토리를 이어나가잖아요. 그래서 꼭 같은 단어만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무슨 단어가 나올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40개나 줄었다는 거는 저는 굉장한 수치라고 봅니다. 이 외에도 릴리앤 던킨은 300쪽 이상의 글이 빡빡 차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4단어만 검색을 했고 다이버전트는 청소년 소설으로 450쪽 이상 되는 벽돌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7개 단어만 검색을 했던 거죠.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릴리 던킨 정도의 분량이면 200개 이상을 가뿐히 넘기면서 검색을 했어야 했고 다이버전트의 분량이었으면 가뿐히 400단어를 넘기면서 검색을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준 거죠. 저는 단어를 찾고 나서 복습하기가 또 왜 이렇게 싫은 거죠? 복습은 정말 오래전에 관뒀어요. 오래 하려면 즐거워야 하는데 너무 공부의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단어를 검색했던 그런 목적도 정확한 뜻을 알고 기억하기보다는 그 단어의 색깔이나 느낌을 알기 위해서 검색을 해왔어요. 그 때문에 저는 한국 포털 사이트의 사전을 이용하지 않고 구글이나 영어 포털 사이트의 사전을 이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필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이나 느낌을 알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영사전 아니면 구글 검색을 통해서 단어의 색깔이나 느낌을 위주로 검색을 해왔죠. 그래서 그냥 찾는 게 공부지. 꼭 복습을 해야 공부인가?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생각해보면 단어가 이만큼 줄었다는 게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9월은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서 이사도 하고 그래서 책이 수중에 없었거든요. 또 여의치 않게 공백이 생긴 달입니다. 이때는 공백에 후폭풍이 두려워서 책이 수중에 들어오자마자 아무리 바빠도 그래픽 노블이라도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꼭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인서전트 마지막 책을 읽을 때는 리딩 속도가 늘으면 늘었지 줄은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쯤부터 제가 얇은 책을 예전에는 주로 읽고 두꺼운 책을 보조로 읽었다면 이제는 얇은 책이 보조가 되고 두꺼운 책을 주로 읽게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디오북 활용 방법을 이때부터 조금 바꿨는데요. 청독을 하다 보면 가끔 다시 읽어봐야 할 때가 있는데 오디오북은 기다려주지를 않으니까 가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리딩만 하고 자기 전에 시침 예약해놓고 오디오 들으면서 자고 그런 식으로 활용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참고로 리스닝 실력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전이라 온 집중이 듣기에만 되기 때문에 발음이나 톤 등에 익숙해지기 좋은 방법입니다. 리딩이 빨라지니까 책이 금방금방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다 읽고 단어 찾기를 하니까 책이 쌓일수록 단어 찾기에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단어 찾기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는데 정말 효율적인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답을 얻고자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실험 관련 영상은 따로 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실험 때문에 단어를 찾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단어 검색을 아예 중지했습니다. 10번째 달부터는 원서 공부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지난달부터 시작한 실험 때문에 단어를 아예 찾지 않고 독서를 했기 때문이에요.
실험을 진행한 책들의 양이 꽤 되었고 실험 정리하는 데도 시간 소모가 많아서 실험책, 두꺼운 책, 별표 2개 되어 있는 이 책들을 제외하고는 그래픽 노블만 읽었습니다. 그 내용 정리해 놨고요. 제가 실험을 진행한 책이 다이버전트 시리즈인데 해리포터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책보다는 훨씬 두꺼운 벽돌 시리즈였어요. 4권 중에 3권이 거의 500페이지에 달하는 양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즈여서 몰입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처음 읽어보는 시리즈였는데 장편소설의 몰입감이 단편소설보다 훨씬 깊구나, 너무 재밌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시리즈 책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시리즈를 많이 읽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첫 번째 실험이 끝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 또 다른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단어 검색을 안 하고 읽으니까 독서량도 엄청 늘어났고 정말 책이 재밌어서 붙들고 읽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이번 달에는 정말 오랜만에 어린이나 청소년 책 말고 어른 책도 시작했고요. The Silent Patient.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허쉬허쉬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단어 검색은 2번째와 3번째 실험 사이에 있는 그 책 몇 권만 단어 검색을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달이 오게 됐습니다. 이번 달에는 앞에서 했던 3가지 실험과 다양한 논문 검색을 통해서 최고의 독서 방법을 찾은 그런 달이에요. 최고의 독서 방법을 찾으니까 독서량이 훨씬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특히 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Crescendo, Silence, Finale 얘네들은 다 같은 시리즈인데 양이 꽤 되는 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꺼운 책을 읽을 정도로의 시간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제가 리딩이 엄청 빨라졌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4번째 책 Facing Fear와 8번째 책인가요? 제임스 패터슨의 Sundays at Tiffany's, 이 2 책은 어른 책인데요. 지난달에 읽었던 The Silent Patient를 계기로 어른 책도 부담 없이 읽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과학책도 좀 읽어야지 싶어서 그림책으로 천천히 시작해보자 하면서 과학 그림책도 읽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독서량이 늘어나게 된 점은 당연히 단어 검색할 시간에 리딩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도 단어 실력이 상승이 될까? 이게 중요한 점이잖아요. 앞서 진행한 3가지 실험을 이번 달에 다 종합을 하면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독서 방법이나 실험에 관한 영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빼서 준비할 예정이라 자세히 들어가지 않을게요. 이 영상은 1년간의 변화를 소개하는 영상이니까요. 이렇게 1년간의 여정을 마치니 이제는 영어 독서가 공부가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내고 나니 독서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것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리딩은 웬만한 영어 원서는 한국어 책을 읽을 때와 같은 정도의 낮은 부담감을 가지고 읽고 있고요. 한국어 책을 읽을 때와 같은 속도로 읽고 있어요. 오디오북을 계속 같이 들으니까 리스닝도 늘었어요. 청독 안 하고 오디오북만 들으면 예전에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책을 확인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빈도가 꽤 되었는데 요즘은 모르는 단어가 있지 않은 이상 99%, 100% 이해하고 있어요. 라이팅도 많이 좋아졌어요. 인스타그램에 책 리뷰 올릴 때 영어로도 올려왔는데요. 영어 독서를 하면서 다양한 표현과 단어를 접하니까 제 표현도 더불어서 다양해지더라고요. 아주 초반 영어 포스트 보면 창피할 정도로 라이팅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피킹이 가장 마지막으로 늘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오디오북 덕분에 리스닝을 많이 하게 되니까 톤과 발음이 익숙해져서 영어 발음도 좋아졌고요. 리딩을 통해서 단어를 많이 알게 되니까 표현 면에서도 좋아졌어요. 한 가지 작은 단점이 있다면 책에서만 나올 법한 단어를 가끔 말로 한다는 건데요. 저는 이걸 큰 단점으로 보지 않는 게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고쳐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상 영어는 거기서 거기라 쓰는 영어만 써서 이런 상황이 거의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무튼 처음 시작하면서 리딩 말고 다른 영역에도 변화가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리딩이 올라가고 리스닝도 올라가고 라이팅도 올라가고 스피킹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죠. 사실 저는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서 리딩을 시작했는데요. 전 영역에서 실력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상승이 돼서 제 자신도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영어 원서 읽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네. 원서 읽기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쏟아부은 노력에 비해서 그만큼의 도움이 별로 안 됐으면 저는 이미 그만뒀겠죠. 1년이 지나고 한 달 하고도 몇 주가 또 더 지나도록 저는 계속 해왔고 오늘도 원서를 읽었고 읽을 예정이에요. 그만큼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시작해보세요. 바로 눈에 띄는 변화는 알게 되는 단어 양에서만 보이겠죠. 그치만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의 다른 영역에서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실력을 높이고 싶은 영역이 어떤 영역이건 원서 읽기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해보시기를 바라요. 변화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책을 공부보다는 즐기는 것으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원서로 시작해야 할지는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만들 영상이 너무나 많아요. 유용한 영상 많이 만들 예정이니 채널 구독해주세요. 하고 끝! 하면 너무 섭섭하죠. 그래서 간략히 소개하면 영어 원서 읽기 시작의 가장 중요한 점, 어떤 언어든 원서 읽기 시작의 가장 중요한 점은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그림책이든 만화책이든 쉽게 시작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고 독서를 공부가 아닌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미가 제일 중요하니까 재미를 우선으로 둔 원서 독서를 시작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영어 독서 시작을 응원해요.